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한투자방송입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당정청 반도체 개발에 매년 1조 원 투자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어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등 전세계 증시가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무역 전쟁 때문입니다. 불과 며칠 전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휴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유럽연합과 무역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바람에 또다시 증시에 부담 요소로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그랬던 것처럼 단계별로 갈등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전쟁 자체를 즐기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트럼프가 당분간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다시 한번 이전 저점인 2000선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줄 수가 있겠고 2100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미 밀린 상황인데요.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쉽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00선 회복하지 못하면은 밑으로는 600 초반까지 최대한 열어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증시의 흐름이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증시의 흐름과는 별개로 개별적인 수급 또는 이슈 있는 종목들의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 테마 종목들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본과의 이슈는 단기적으로 끝날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흐름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일본과의 이슈와는 별개로 이제 일본이 어쨌든 트리거를 당겼습니다. 당정청이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등의 개발에 대해서 매년 1조 원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관련 종목들 꾸준한 상승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 테마상으로도 이 정부 정책, 최근의 일본 이슈 외에도 국내 증시에서 가장 기대할 만한 테마는 반도체 테마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IT와 관련해서 그렇게 좀 이제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종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막 상승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발빠르게 올라갔는데 증시가 좀 약세를 계속해서 보이게 되면은 혼자서 강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조정 구간이 나오게 될 때 그때 매집 자리가 생기는 종목들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그러한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 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변곡 좀 만들면서 반등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액션스퀘어 먼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어제 방송에서도 짚어드렸던 종목이죠. 계속해서 전고점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 바닥에서 올라올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방송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종목들도 이러한 자리, 이러한 구간에서 변곡점에서 천천히 매집을 해나간다 라는 관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액션스퀘어는 1차 매집 구간이 지났습니다. 이전 고점인 3,000원 돌파하기 전까지를 2차 매집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전저점인 1,700원대까지 잡고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같은 게임주로 M게임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정고점인 4,250원 돌파 전까지를 매집 범위로 그리고 손절가는 3,000원대까지 잡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액션스퀘어와 같이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고 지금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자리잡고 올라온 녀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게임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갤럭시와 SN 같은 경우도 어제 방송에서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렸는데 기존 세경 패턴 만들어가는 구간에서 분석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는데요. 신고가 돌파 전까지가 추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1,8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신고가 돌파하고 또 추가적인 상승 랠리 더 보실 수가 있겠고 M게임과 갤럭시와 SM은 공교롭게도 둘 다 매각 루머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액션 스퀘어는 지금 이번 달 신작 출시 게임 기간틱 X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보 역시 조정을 거치고 재차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보도 마찬가지 저점에서 바닥 찍고 올라오는 변곡점에서부터 분석을 드려왔죠. 1차 매직 구간은 지났고 2차 매직 구간을 기다려 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조정 마치고 2차 매직 구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고점인 8,000원 돌파 전까지가 2차 매직 구간 되겠고요. 손절가는 5,000원 이하로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N자형 급등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은 코너스톤 네트워크스가 있죠. 두 종목 모두 다 카리스라는 비상장사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기대감이 작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인수합병 등에 대한 루머가 있어요. 아직까지 확실한 부분은 없고, 다만 이제 확실한 거는 이 코너스톤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카리스로부터 가드레일에 대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고점은 2250원 돌파 전까지를 매집 범위로, 다만 지금 변동성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최대 1200원, 1300원대까지도 잡아서 대응을 해보실 수 있겠고,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오늘 장에서 강세 보인 종목들을 또 추가로 살펴보면요. 우선은 파세코 보실 수가 있겠고요. 파세코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달에 5월 말에 한 차례 변곡점 만들 때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전 고점이 8,000원대 지지저항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계단식 상승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간이고요. 전고점이 13,000원 돌파 전까지가 매집 구간, 손절가는 이제 8,000원대까지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더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번 여름 계속해서 이어지는 동안 강세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예전에 미세먼지 테마주들이 다 지금 여름 이 가전 테마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이 파스코 같은 경우도 최근에 홈쇼핑에서 창문형 에어컨이 1만 대 판매 기록을 달성하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흐름 이어질 가능성 높다고 보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물 테마주들로 그래핀 테마주들까지 같이 묶어서 광림과 쌍방울 등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광림 같은 경우는 3,500원 이하가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2,5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바닥 탈출하고 나면 이전 고점을 비롯한 4,000원, 5,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광림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바로 쌍방울인데, 이 쌍방울이 브리아트 공화국이라는 곳과 지하자원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을 지난번에 체결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강세 보인 이후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쌍방울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돌파 전인 1,400원까지가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1,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전고점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 1,600원, 1,700원 이상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광물주와 그래핀주가 다 묶어서 이번에 정부의 반도체 소재 투자와 연관해서 소재 테마로 움직이려는 그러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일제지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최경 패턴을 만들어가는 흐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고점인 5,600원 이하가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3,5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신고가 돌파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이컴포넌트도 8,000원대를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5,5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쌍바닥 W 패턴 완성하면서 신고가 9,000원 넘어서 만원대까지 상승 흐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엑사 EN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흐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급등 이후 이번에 반등하게 되면 이제 쌍바닥 W 패턴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2,000원 이하에서 잡으면 굉장히 잘 잡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손절가는 1,250원까지 잡고서
이정고점 신고가를 향하는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반도체 종목인 엑시콘까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 체결하면서 바닥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8,000원 이하를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전저점 5,500원대까지 잡은 상태에서 바닥 탈출하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만원대 넘어가는 그런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가 이제 반도체 테마, 그리고 반도체 소재와 관련해서 또 같이 소재주들 움직이려는 흐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을 포함해서 어제까지 우선은 급등한 종목들은 다음 조정 구간 기다렸다가 매집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단위로 자금을 투자하고 또 매년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에서 뭐 지금의 어떤 이 수출 제한을, 수출 규제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거대로 그냥 계속해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치 테마주들 움직임이 꾸준히 있어 오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조국 테마주들이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서현이 지난번 급등 이후 N자형 급등 추가적으로 더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량 거래량도 터진 상태에서 전고점인 5,500원 이하를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4,25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조국 테마주들은 서울대 법대 그리고 또 미국의 버클리 법대 동기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현 같은 경우도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묶이고 있고, 또 이제 품절주가 많이 있어요. 이 서현도 유통 주식수가 50% 남짓밖에, 아니 40% 남짓밖에 안 되는 종목이고요.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화천 기계와 기공도 각각 유통 주식수가 50%와 18%에 불과한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이 조국 테마주 같이 묶여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화천 기계는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계단식으로 꽤 올라왔고, 그래도 추가적으로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종고점이 3,600원 이하가 매집 범위로, 다만 이제 중간에 명확한 지지저항은 없기 때문에 2,200원대까지 넓게 잡아둔 상태에서 천천히 꾸준한 상승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화천 기공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계열사들인데 화천 기계가 좀 부담된다 하시면은 기공으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공은 4만원대를 매집 범위로 보시면 되겠죠. 최대 전고점인 5만원 돌파 전까지가 매집 구간, 손절은 4만원 이하로 잡은 상태에서 바닥 박스권 탈출하고 추가적인 상승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선까지 조국 테마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급등하고 대량 거래량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특별한 뉴스는 없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전고점 3,750원 돌파 전까지가 매집 범위, 손절가는 3,000원 이하로 잡은 상태에서 N자형 급등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가 좀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조만간 어떤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정치 테마주들 또 같이 살펴보면은 SG 시리즈들, SG 형제들 슬슬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G 충방은 2,600원 이하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2,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세경 패턴 완성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SG 세계물산도 변곡점을 조만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1,400원 이하를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9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N자형 급등 예상이 되고요. SGNG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N자형 급등 준비하고 있는 변곡점 위치로 지금 2,000원대를 매집 범위, 최대 3,000원 이하까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2,000원 이하로 잡은 상태에서 같이 이 SG 세 종목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로는 마지막 광진엔텍까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급락한 이후에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닥을 다지느냐의 어떤 뭐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500원 이하가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2,75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만약에 저점 찍고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때 좀 빠르게 급등하는 흐름을 5,000원대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 뭐 계속해서 꾸준한 움직임 보이고 있으니까 차트 만들어지는 녀석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품절주들도 움직일 준비하는데, 만약에 이제 증시가 약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되면은 항상 그렇지만 품절주들이 많은 주목을 받죠. 아무래도 약간의 수급만으로도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품절주들 세원전공과 양지사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세원전공 같은 경우 최근에 시가총액 대비 순현금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도 주목을 받았죠. 시가총액 대비 보유 현금이 5배가 넘는 그러한 기업이고, 또 피델리티가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원대 이하를 매집 범위로 보실 수 있고, 손절가는 8,000원 이하 잡은 상태에서 바닥 박스권 탈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종목이고요. 거래량도 한번 터진 상태죠. 그 다음에 양지사 같은 경우도 지난번 급등 이후 조정 잘 거치고 있는 상황, 언제든지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을 향하는 급등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 고점 이하 13,000원 이하를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9,500원, 9,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급등 기대 가져보시면 되겠고, 이 증시 약세 흐름 이어질 경우 품절주들에 대한 수급 유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휴전 이후에 비트코인과 금 그리고 위안화 등의 조정이 좀 있었는데요. 우선 달러 약세 현상으로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었던 안전자산들, 그리고 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타격으로 약세를 보이던 위안화 때문에 강세 보이던 비트코인이 잠깐 조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또 슬슬 반등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 테마주들이 조정 마치고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어요. 박스넷 같은 경우도 또 추가적인 이슈가 핀테크 기업과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 합작회사를 설립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 급등 이후 조정 거치고 변곡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고점인 11,000원 이하를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8,000원대까지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N자형 급등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넷은 이 키미디어 그룹과 아시아경제를 같이 보시면 되죠. 키미디어는 현재 박스넷의 대주주고, 아시아경제는 이전의 대주주죠. 키미디어는 250원 이하를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15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마찬가지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하는 이 계단식 상승을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경제는 N자형 급등, 전고점 2,600원 이하를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2,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같이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가실 분들은 자리가 좀 높더라도 팍스넷으로 대응을 해보실 수 있겠고, 팍스넷이 너무 자리가 높다라는 부담이 있으시다면은 키위미디어나 아시아경제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옴니텔도 그러한 관점에서 바닥 다지고 반등 시도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2,000원 이하가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전저점 1,200원대까지 잡은 상태에서 바닥 탈출 기대감 한번 가져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다른 비트코인 테마주들도 아직은 조금 약하긴 한데요. 비트코인의 반등이 이어지게 된다면 같이 이 뒤를 따라서 후속주를 합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 두 종목 보실 수가 있겠는데, 우선 오리엔탈 전공 며칠 전 급등을 했는데, 이번에 최근에 자사 그리고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자산 재평가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어요. 우선은 현재 장부가액만 거의 한 7,800억 정도가 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이게 뭐 1,000억 단위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시가총액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1,200원 이하를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8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박스권 구간 돌파하고 나면 추가적인 상승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지테크, 이 종목은 최근에 현대차와 사우디 아람코가 MOU 체결을 할 때
이 수소차뿐만 아니라 탄소섬유에 대한 개발 MOU까지 같이 체결을 한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때 강세 보이고 나서 조정을 거치고 있고요. 대량 거래량 발생했기 때문에 후속 수급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쌍바닥 W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3,750원 이하를 매집 범위로 손절가는 2,500원까지 잡은 상태, 추가적인 상승, 전체적으로 다 박스권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의 전환 기대가 가져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당분간 증시 약세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뭐 불과 며칠 만에 분위기가 너무 확 바뀌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국내 증시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 특히나 이제 미국이 유럽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갈 종목은 가고 움직일 종목들은 움직이니까 그러한 증시 약세 구간에도 불구하고 수급 들어오는 종목, 이슈 있는 종목들 한번 관심 가져서 잘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 당정청 반도체 개발에 매년 1조 원 투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